한국에서 주택은 과거에는 주거 개념에서 이제는 주거와 투자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주택의 이치, 아파트 브랜드, 평판 등이 중요해지고 있고 주택의 편리함성, 그 다음에 조경 등 환경권이 또한 뚜렷하게 중요해지고 있다. 주택을 향후 몇 년 안에 살 사람이 알아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본다. 향후 5년간 주택 공급 규모는 270만 호이고 특히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24만 가구,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서 5만 가구, 경기 인천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13만 가구, 공공택지 등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57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를 합치면 향후 5년간 수도권은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37만 가구, 공공택지는 62만 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그 주요한 걸 보면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가지고 이제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증을 면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쉽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시행 전문성 강화를 해서 이제 과거의 신도시를 재건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향후 검토되고 있는 주체별 안전진단 규제 안을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구조 안전성 가치를 낮추고 건물이 안전한가 아닌가 이걸 낮추고 주거 환경 가중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상 보면은 아파트 안전진단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비용 분석,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인데 이제 큰 초점은 건물 자체의 구조 안전성하고 주거 환경입니다. 과거 이제 진보 정권은 구조 안전성 비중을 높이고 주거 환경을 낮췄고 이제 보수 정권에서는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주거 환경을 높여가지고 이제 안전진 항목을 이제 통해 가지고 물량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구조 안정성 비중을 30%로 낮추고 주거 환경 비중을 35% 조절해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아파트 안전진단 등급 기준은 A, B, C, D, E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아파트 진단 등급 기준을 이렇게 삼는데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행정적 절차를 보면은 크게 재건축은 4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 사업 시행 단계, 관리 처분 계획 단계,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 준비 단계는 실제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정비 구역이 지정되고 그 다음에 조합 추진을 구성합니다. 그 조합 추진이 구성되고 이제 사업을 하려면은 이제 안전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2등급은 무조건 통과죠. D등급은 이제 최종 국가에서 이제 검토를 해야겠죠. 안전진단 통과가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승인 인가를 통해서 이제 아파트 시공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 단계인 관리처분 계획 단계를 통해 가지고 분양 신청을 하고 관리처분 계획 수립 및 인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파트 이주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준공을 하고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빠르면 10년 한 15년 이렇게 걸렸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단축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이제 과거에 이제 어떤 이제 80년대, 90년대 중점적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은 지역이 노원구, 현재 보면은 13만 8천 가구, 그다음에 양천구가 7만 3천 가구, 송파가 11만 가구, 강남이 11만 가구, 서초가 82만 가구 이렇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송파, 강남, 서초가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매수할 분이라든지 향후에 이제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이거를 참고를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8년, 2022년도에 아파트 브랜드 순위를 부동산 114에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2022년 기준으로 보면은 1위가 자이, 2위가 푸르지오, 3위가 레미안, 4위가 힐스테이트, 5위가 롯데캐슬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브랜드뿐만 아니고 시공사, 건설사의 어떤 재무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하자 과거에 어떤 하자가 많았는지 안 많았는지 평판 같은 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114에서 2020년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가 발표를 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뽑은 최고 아파트 브랜드로는 역시 이제 삼성물산의 레미안이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위가 이제 현대가의 힐스테이트가 있고 3위가 GS건설 자이가 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로서는 이제 1위가 이제 GS건설 자이고 2위가 삼성물산 레미안, 3위가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전체적인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아파트가 통풍이 되는지 조경이라든지 조망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요즘 이제 지하에 이제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조경이라든지 아파트 관리라든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아파트 부동산 124에서는 레미안, 자이, 포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포레나는 하나건설이.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아파트를 매수할 분은 이거를 유심 있게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입지가 좋아서 쉽게 말해서 이제 교육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개발 가능성 같은 거 이런 거 봤을 때 첫 번째가 이제 입지가 좋아서 입지가 굉장히 좋은 굉장히 큰 선택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걸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수한 경관과 쾌적성 환경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부 평면 설계, 그 다음에 편의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유명 브랜드 아파트. 특히 이제 입지하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쾌적성, 그 다음에 설계 이쪽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닥터 아파트가 올해 이제 아파트 브랜드 파워를 조사를 했는데 1위는 자이, 2위는 힐스테이트, 3위는 롯데캐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도 브랜드 가치를 높게 평가한 이유는 품질 및 기능 우수,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입소문, 이런 건설사 규모 이런 거를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닥터 아파트에서는 이제 그 브랜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하고 그다음에 단지 규모, 단지가 최소한 1000호 이상 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재건축 이런 거 가능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여러 개 봤을 때 단지가 최소 1000호 이상 될 수 있는 데를 이렇게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파트 브랜드하고 향후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향후에 주택을 살 계획이 계신 분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참고로 보셔가지고 재건축 절차라든지 아니면은 공공택지 같은 거를 어떤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에 이제 아파트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아파트의 브랜드 같은 거 그다음에 매수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따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수나 아파트 매수나 매도 어떤 특정 브랜드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